이번에 말리부 2.0 터보를 타고 장거리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를 산 지 4년이 됐어요. 그래서 4년 정도 타고 느낀 점에 대해서도 여행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비를 제가 보고 있는데 장거리에서 항속을 걸면 17km/리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10km, 100km 이쪽에다가 크루즈를 걸고 크루징을 하면은 17km/리터 정도의 연비가 나옵니다. 213.8km로 왔고 연비는 지금 17.4km/리터, 그리고 평균 속도는 94km/h예요. 거의 고속도로에서 100km, 110km 정도로 주행을 하는 값이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는 뭐 17km 정도 나온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름을 풀로 채웠는데 한 213km 달리니까 이 정도, 작은 칸으로 한 칸 넘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중간 연비 체크는 해드릴 생각인데, 도심 주행이 들어가면 13km/리터까지도 연비가 떨어집니다. 도심에서는 뭐 7km, 6km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세가 되면서 연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행 중에는 공간이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장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좁고 답답하면은 불편한 느낌이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넓은 게 중요한데, 운전석, 조수석 공간 훌륭하고요. 뒷자리 공간도 충분합니다. 헤드룸 충분하고요. 레그룸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여행에서 4명이 탑승하고 여행을 한다고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장이 길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꽤 넓습니다. SUV 대비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 높은 짐을 실을 수는 없지만, 트렁크가 깊기 때문에 캐리어를 몇 개 싣는다던가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이 트렁크 공간이라는 게 중형급 이상의 SUV들이 이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승용 세단들도 전장이 긴 차들은 꽤 깊은 트렁크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장거리 투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줍니다. 물론 캠핑을 간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SUV 쪽이 유리한데, 그런 게 아니라 캐리어에 짐 싣고 다니는 여행 정도라면 중형급 이상의 승용차의 트렁크 공간도 뭐 나쁘지 않다, 훌륭하다 라고 생각이 돼요. 총 주행거리는 599km, 그러니까 대략 한 600km 정도 탔는데 도심 주행이 섞였습니다. 강원도 도심 주행, 강원도니까 막히는 구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도심 주행이 섞이다 보니까 평균 속도가 59km/h로 떨어졌고요. 평균 연비도 13.9km/리터로 떨어졌습니다. 출력이 있는 차들은 도심 주행이 섞이게 되면은 안 막힌다고 하더라도 뭐 6km, 7km대 이 정도까지 연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합쳐지면서 평균 연비가 지금 13km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에어컨이 정말 시원합니다. 요즘 차들 뭐 에어컨 다 시원하죠. 근데 유독 더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정말 더운데 전혀 덥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냉방 성능 훌륭합니다. 4명이 탑승하고 캐리어 2개를 싣고 있기 때문에 중량이 좀 올라간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가속하거나 달리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추월 가속도 뭐 나쁘지 않고요. 얘가 이제 2.0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 253마력이에요. 그리고 토크는 36토크.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괜찮은 출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차 자체의 중량도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총 중량 자체가 많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덕도 좀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단거리에서는 크게 안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장거리를 타다 보면 출력의 풍부함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추월해야 될 때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출력이 좀 풍부하게 나와주는 게 운행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얘는 지금 충분해요. 4명이 타고 캐리어 2개 싣고 운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출력이 나와줍니다. 여유 있는 가속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고속도로 타고 쭉 가는데 가속 페달이 많이 남아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는 건 언제든지 내가 가속이 필요하면은 힘을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여유분만큼 밟아주면 차가 힘차게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운행함에 있어서 편안한 요소로 작용을 하죠. 대형차들이 대배기량을 쓰고 터보차저를 얹고 이런 것도 그 출력을 다 뽑아서 쓰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좀 여유로운 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운행함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출력의 풍부함이 주는 또 고급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얘는 어느 정도 느껴볼 수 있는 정도의 출력입니다. 휴게소 들렀고요. 800km 탔는데 평균 연비는 14.2km/리터, 평균 속도가 조금 올라서 65km/h. 연비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평균 속도가 좀 올랐고 연비도 조금 올라간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SUV를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SUV가 시야도 확보가 잘 되고 트렁크 공간도 넓고 뒷자리도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싣고 했을 때 공간적인 여유가 주는 편안함? 이런 게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SUV를 이용을 많이 했는데 장거리 투어를 승용차로 해보니까 훨씬 승차감이 SUV보다 좋아요. 진짜 움직임 보시면 밑에 쪽은 조금만 움직여도 위에는 많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시트 포지션이 SUV는 높기 때문에 머리의 흔들림이 같은 구간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승용차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많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운전자 그리고 동승자가 받는 피로도는 높아지거든요. 근데 승용차는 물리적으로 낮기 때문에 피로도가 더 적은 거죠. 물론 서스펜션에서 처리해주는 그런 승차감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용차는 SUV 대비 승차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낮기 때문이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거리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편합니다. SUV로 장거리를 오면 몇백 킬로 달리고 호텔에 딱 들어가면 피곤해서 빡 뻗는데 얘는 그런 게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운전할 때는 별로 못 느끼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승용차로 왔을 때가 훨씬 더 SUV로 왔을 때보다 피로도 면에서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공간 충분하고요, 성능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외모도 빠지지 않아요. 디자인도 나쁘지 않잖아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긴 한데 제 눈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앞면, 뒷면, 그리고 옆면 전체적인 디자인의 밸런스가 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실내의 인테리어는 조금 올드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온 지 좀 된 차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은 큰 화면이 들어간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전체적인 디자인적 균형감 이런 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점 언급하면서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변속기의 각 기어의 간극이 크다는 거, 요거는 조금 단점이에요. 특히 급가속을 하게 되면은 그 간극이 크기 때문에 RPM의 상승폭이 훨씬 커집니다. 촘촘한 8단, 9단 이런 변속기 대비 6단이기 때문에 간극이 커요. 그래서 확 가속을 하게 되면은 킥다운이 되면서 RPM이 쫙 올라가요. 그런 부분은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고속에서는 5단, 6단에서 거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속 이하에서 2, 3단, 4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속했다 감속하고 가속했다 감속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총 967.3km를 탔고요. 평균 연비는 14.7km/리터, 평균 속도는 68km/h예요.